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두 번째, 그 두 번째 중심, 두 번째 중요한 핵심, 아비님 눈에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 암이 걸렸을 때, 어, 암의 고통의 원인은, 암의 고통의 원인은, 사실은 항암제, 그러니까 치료 때문이다. 그러니까 암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암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암이 걸렸을 때 고통은, 암이 걸렸을 때 고통, 암이 걸렸을 때 느껴지는 고통이란 두 가지래요. 그게 뭐냐면, 치료 때문에, 치료로 오는 고통. 뭐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항암제 치료를 받는다든지 치료로 오는 고통 때문에 힘들고 암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치료 때문에 힘들대요. 사실 치료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치료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게 가장 큰 고통이래요. 가장 큰 고통. 그게 뭐냐면 내가 암이 걸렸다라는 인식. 저게 가장 큰 고통이래요. 아비님이 저걸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통감을 하고 있고. 내가 암이 걸렸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암이 걸렸다라는 그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암이 걸린 지는 한 3년이 됐는데, 3년 동안은 정말 잘 살다가, 암이 3년이나 자라고 있었는데, 몸에서. 몸에서. 자라고 있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당신 암이 걸렸습니다라고 얘기한 순간부터 갑자기 암 환자가 되더라는 거야. 즉, 암 환자가 되는 것은 암이 걸렸을 때가 아니라, 암 환자라는 건 암이 걸려야 암 환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암 환자가 되는 것은 암이 걸렸을 때가 아니라 암을 알았을 때라는 거예요. 암 환자가 되는 것은 암이 걸렸을 때가 아니라 암을 알았을 때부터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힘이 빠지고, 나 이제 어떻게 이러면서 정말로 급속도로 안 좋아져 가는 거예요. 삶을 다 포기하고 다 때려치우고 암이 자란 지는 3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 물론 암이 낫기 힘든 거지만 암이 걸렸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잘 살고 있을 때도 암은 잘하고 있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 심리적인 요인,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참 힘든, 그렇지만 저 심리적인 요인의 고통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뭐겠어요? 암 치료의 예후가, 암 치료가 가장이라고는 하지, 가장이라고 좀 줄입시다. 너무 잘 되는, 암 치료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암 치료가 너무 잘 되는 거야. 막 뭐 치료하는 치료마다 너무 잘 받아들이고 막 면역력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이 암 치료가 너무 잘 되는 케이스가 의미심장하게도 치매 환자래요. 치매 환자가 암 치료가 너무 잘 된대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자기가 암이 걸렸다는 걸 몰라. 자기가 암이 걸렸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뭐 머리가 빠져도, 뭐 치료를 해서 머리가 빠져도, 그냥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빠지는가 보다, 이러면서 암이 빨리빨리 낫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아비님이 이게 핵심이다, 이 이야기에. 그렇지만 이제 아비님 눈에만 중점적인 것인지 그것도 딱 한 장 한 장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비님한테는 그 두 이야기가 그 책의 전부를 아우르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병이 왔을 때는, 그래서 큰 병이 오게 되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는 없어요.
정신력으로 이기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신력이라는 것은 차근차근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무슨 쓰나미가 오는데 정신력이 무슨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정신력으로 이긴다는 건 너무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것도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은 뭐 안 그럴 것 같지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들이 돼요.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좋다 하는 건 그때부터 막 건강에 뭐가 돼가지고 막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큰 병이 왔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세요. 제자리에. 원래 아비님도 뭐 여기저기 뭐 뛰어다니긴 했지만 그때 몰랐어요. 알았으면 있었을 텐데. 자, 여러분에게 큰 병이 왔을 때 절대 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절대 급하게 움직이시지 말고 이걸 명심하세요.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자기 몸과 마음이에요. 마음을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다고 의사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의사는 전문가니까. 의사는 전문가니까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의지하시면 안 돼요. 100% 의지하면 안 돼요. 왜 이 부분이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100% 의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의사가 그 의사의 실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의사는 200명, 1000명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나는 1000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10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나는 비전문가이지만 나는 비전문가예요. 비전문가지만 내 몸과 마음의 데이터 창고예요. 내 몸과 마음에 관련된 데이터의 보고예요. 내 뇌와 감정은. 병원에 기록된 수많은 차트들 있잖아요. 그 많은 차트들보다 더 많은 나에 대한 기록과 차트가 있는 곳이 나의 기억이에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너무 그 큰 방에 골렸다는 고통 때문에 이게 쉬운 건 아니니까. 쉬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뭔가 큰 위기가 왔을 때, 어쩌지 하면서 뛰어다니지 말고요. 어쩌지 하면서 방방 뛰게 돼요. 처음엔 누구나. 금전적으로 막 빨간 딱지 날라가 봐요. 어쩌지 하면서 방방방 뛴다니까. 막 대출해야지 뭐지. 그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그리고 뭐 암이라 그러면 어쩌지 이러면서 뭐 난리가 나요. 그럴 때 딱 2주 정도만 가만히 있어요. 2주 정도의 시간이 뭐 한다고 해서 뭐 그것도 급박한 응급이 필요하다면 응급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베님이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나한테서 일어난 일이니까 나한테서 데이터를 먼저 찾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암이야. 내가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어. 그러면 이 암이라는 것이 왜 생겼는지 일단 내 데이터부터 들여다 봐야 돼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차트를 보는 거예요. 내 차트. 이게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면 응급은 받으세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다면 공포가 밀려올 때 말이에요. 공포가 밀려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내 차트를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보통은 타인에게 먼저 의존하게 돼요. 약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의사에게 먼저 의존하게 되면 공포가 더 심해져요. 내 차트를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요것도 같은 맥락이죠? 사실 저게 자신과의 대화예요. 저것도. 자신과의 대화의 의료 버전이에요.
내 차트를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저게 정말 아비님 왜 이렇게까지 뜸을 들이냐면 저게 정말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푸라기라도 젓는 심정이 된다면 아비니의 말을 물론 따르진 않겠지만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이 말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라도. 내 차트를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 저 의사가 전문가지만 나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내 전문가는 나예요. 자, 아비님이 그랬죠.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된다. 내 차트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의사한테 먼저 달랑 달려가는 게 아니라. 왜? 암이라고 딱 하는 순간 환자복을 입히고 여기저기 수많은 검사를 하게 해요. 그 자체가 너무 공포예요. 물론 검사도 급하니까 빨리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몸이 어쩔 수 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마음만이라도 자기 차트를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암이라는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살아온 삶들, 생활 패턴들, 내 마음가짐들, 이것들을 쫙 봐야 돼요. 내 차트들, 내 하루를 다 봐야 돼요. 꼼꼼히. 왜? 바로 이 행위가 공포를 막아줘요. 이 행위가 공포를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포, 마음의 두려움을 막는 것은 대화예요. 여러분, 그 어두운 산속의 캠핑장이 친구들과의 대화가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뭐 단둘이 있는 상황이다. 물론 단둘이 있으면 무섭겠죠. 그렇지만 그땐 아버지와의 든든한 대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무섭지 않다는 건 아닌데, 제가 말하는 건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공포가 침투하는 걸 막아줘요. 공포가 내 안으로, 무섭죠. 아버지 옆에 있어도 무섭지.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패닉에 빠지지 않게 해줘요. 아버지하고 단둘이 어떤 상황이 있는데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좋은 대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대화요. 의미 있는 대화를 하잖아. 그러면 여전히 무섭죠. 막 부엉이 소리 울고 막 오 하면 무섭죠. 무서운데 패닉에 빠지진 않아요. 아비님은 느낌을 느끼지 말라는 말은 안 했죠. 느낌을 레몬이 레몬이 달아. 이건 이상한 거예요. 패닉, 내가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게 하는 패닉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저 패닉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으로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바쁜데 자기 자신만 들여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아비님이 근거를 주는 거예요. 의사는 전문가지만 내 차트는 없다. 나만큼. 저 의사가 아무리 뛰어난 실력자라도 나는 저 사람에게 200명 중에 한 명이다. 190번째 환자일 뿐이다. 저 사람이 24시간 동안 내게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기간은 채 5분, 10분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이 보는 차트 몇 장으로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분의 실력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이 병에는 가장 많은 차트를 갖고 있는 내 차트를 더 많이 봐야 한다. 나는 의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에 대한 전문가다. 그래서 내 차트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차트를 보는 근거는 내가 나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 차트를 먼저 본 후에 그 검사에 임하든지 아니면 정 급하면 검사 같이 봐야죠. 아비님이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당장 검사를 진행하지만 내 차트가 같이 가야 돼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죽을 기회를 넘겨줘요. 그러니까 살 기회를 만나게 해줍니까? 그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암이란 건 녹록진 않아요. 그렇지만 죽을 뻔한 기회들을 많이 넘겨줘요. 시작부터. 처음이 제일 힘들거든요. 돈도 마찬가지. 빚도 막 1억 딱 때려봐요. 처음 한 달에 정신 다 놔버려요.
그러면서 그거를 갚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그 빚이 빚을 낳고 더 부러져가지고 나중에 손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정신 차렸을 때는. 물론 차려지지도 않지만. 그거를 노리고 이 사채업자들이 이 계획을 짜는 거예요. 빚 독촉을 시작하자마자 15일 안에 결정을 내면 그 사람한테 헤어나올 수 있는 빚더미를 지게 할 수 있어요. 왜? 15일 동안이 가장 아무 생각도 못 하거든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그 15일 동안을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이걸 땡기면 내가 영영 나올 수 없다는 걸 인지하게 돼요. 뭐라 그래야 되지? 아,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아,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이게 대화에서 일어나요.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내가 암 걸릴 짓을 했네. 이걸 알게 돼요. 내가 암에 걸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몸에게 자기 자신의 장기에 사과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진심으로 잊혀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설명하긴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설명하긴 그런데 자기 자신 어쨌든 아비님의 포인트는 첫 공포, 가장 큰 공포가 밀려오는 그 순간에 공포가 밀려올 때, 큰 위기로 큰 공포가 몰려올 때, 큰 위기로 큰 공포가 한 번에 몰려들 때, 큰 공포, 큰 위기가, 큰 위기로 큰 공포가 한 번에 몰려들 때, 가장 먼저, 딱 2주, 아비님이 자세히 지켜본 바로는 15일 정도더라고요. 15일. 15일, 그보다 좀 뭐 짧을 수도 있고 좀 더 길 수도 있죠. 하지만 가장 이 15일, 첫 공포가 왔을 때, 자기 자신과 대화해야 돼요. 그걸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왜? 패닉에 빠지지 않게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대화, 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병으로 하면 자기 차트, 병으로 하면 자기 차트 살펴보기, 이 금전적인 걸로 하면 자기 패턴들, 자기 그 금전 패턴이 소비 패턴, 자기 소비 패턴을 낱낱이 봐야 돼요.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에 이르렀나. 딱 한 15일 그게 보통 15일 정도 걸려요. 초반에 가장 큰 공포가 왔을 때. 요걸 하면, 그러니까 이걸 자기 자신과 대화죠. 요걸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공포, 가장 위험한 순간. 저 공포 때문에 죽음에 넘겨진다니까요. 암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 번 몰려든 공포는 죽을 때까지 놔주지 않아요. 정말 정말 끔찍해요. 그래서 금전적인 공포가 밀려왔을 때는 끝끝내 못하고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왔을 때는 끝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눈먼 의사들의 아니면 눈먼 무언가에 이렇게 막 여러 치료, 막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 치료들에 막 휩쓸려 다니다가 그 치료 자체의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너무 힘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에 몰려든 공포가 절대 놔주지 않거든요. 정말 지독해요. 근데 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먼저 하면, 자기 자신과 대화를 먼저 하면 뭐 어떤 무언가 좋은 방법이 생각납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럴 필요도 없고, 사람을 진짜로 죽이게 하는 저 큰 공포가 스며들지 않게 해요. 저 마음으로 스며들지 않게 해요. 공포는 있는데 스며들지 않아요. 그러면 살 기회를 줍니까? 그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렇지만 죽음의 위기를 많이 넘겨줘요. 그러지 않았으면 죽을 수 있는 위기들을
많이 넘겨줘요. 많이 넘겨주고 연장시켜주고 의미 있는 싸움을 해주게 만들어요. 죽음을 많이 넘기게 해주고 이게 그다음에 늦춰주고 의미 있는 싸움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의미 있는 싸움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분들은 정말로 잊었기 때문에 치료의 예우는 좋지만 자기 의지로 뭔가를 또 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성이 항상 온전한 이성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요. 안 그러면 치매 환자를 부러워하는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온전함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온전함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온전함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요걸 하게 되면 의미 있는 싸움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치매 환자는 정말로 잊었지만 그냥 의사가 치료해주면 낫고 아니면은 뭐 그냥 자기가 걸린 줄 모르고 그냥 물론 예우는 좋지만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온전함으로 이성으로서 이걸 하시는 분들은 의미 있는 싸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모든 뭐 자기 맞는 치료를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안에서도 내 의지로 이제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금전적인 고통이든 몸적인 고통이든 요게 바로 그 가끔 보면 왜 누가 뭐 빚이 몇 억인데 뭐 갚아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그리고 또 암 걸려서 암 4기였는데 나았다 하는 얘기도 여러분 이 얘기가 존재하잖아요. 이 얘기의 대부분은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 요 비슷한 얘기들이 다 담겨 있어요. 의미 있는 싸움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뭐 이런 과정들. 근데 저 과정들이 다 자신과의 대화부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큰 공포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항상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어떤 공포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들, 우리 사람들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공포가 뭐냐면 내게 어떤 큰일이 닥치지 않을까. 내게 어떤 큰일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잠재 공포가 항상 있어요. 자기 처지가 안정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부모님이라도 아프시면 어쩌나 뭐 이런 것들 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만약에 뭐 빚을 지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막연한 공포들이 있어요. 큰 공포.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도 항상 어떤 그 전화 오는 게 그러니까 자기 처지가 안 좋을수록 약할수록 전화 오는 것도 두렵고 뭐 안 좋은 소식이 들릴까봐 그런 막연한 공포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된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게 아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아비님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나 봐요.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좀 이런 쪽의 얘기는 이제 처음 꺼내다 보니까 아비님이 좀 정리가 좀 덜 됐는데 그래도 좀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섭죠. 사는 건 항상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암 걸릴지 내 속에 또 지금 이 순간 뭐가 자라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고민은 언제부터? 닥쳤을 때부터. 이 말 기억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네. 닥쳤을 때 큰 공포가 밀려들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자신과 대화를 먼저 해서 그 공포가 스며들지 않게 한 다음에 의미 있는 싸움을 해 나간다면 여러분들 다 뭐랄까 설령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의미 없이 살았을 그 삶들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는 방법도 반드시 알게 되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그러니까 살고자 한다는 건 뭐 하겠지. 근데 의미 있는 싸움을 할 수 있게 되면 반드시 길들이 보여요. 그 합당한 길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의미 없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대로 그냥 살다가 가는 게 좋은 건가? 의미 있게 사는 게 좋은 거죠. 의미 있는 싸움이란 거. 어쨌든 요 흐름을 가슴에 담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많은 닥칠 큰 위험들, 큰 위기들, 내게 무언가 내일 당장이라도 어떤 큰 일이 생겨서 내가 큰 위기에 빠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을 때 또 돌아오죠. 자기 자신과의 대화로. 오늘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병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자기 자신 이 큰 병 앞에서의 내 자신과의 대화는 공포가 스며들지 않게 해준다. 가장 무시무시한 공포가 스며들지 않게 해준다가 오늘의 핵심 얘기겠네요. 잘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